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충성TV입니다. 최근 UAE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한국의 KF-21 전투기 계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UAE는 방산뿐 아니라 원전, 건설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방문한 후 추가 협상단이 비공식적으로 입국하며 진행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K방산의 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방산 시장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K방산 수출액은 폴란드 수출에 힘입어 173억 달러, 한화 20조 7,3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연초에 UAE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출의 청신호가 켜진 상태인데요. UAE는 작년 1월에도 35억 달러, 한화 4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공투 탄도미사일 요격체를 계약한 바가 있으며 한화시스템은 UAE의 해외 지사를 개소하고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작년 이맘때쯤 한국의 방산무기 구입을 진행한 UAE가 이번에도 대한민국 방산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KF-21 전투기가 완성되는 시점에 바로 전투기를 받아볼 수 있도록 KF-21 전투기 80대 계약 체결에 대한 건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가격인 한화 600억 원 정도의 선으로 고려한다면 KF-21 전투기로만 4조 8천억 원의 수출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UAE의 이러한 태도는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반대로 프랑스 정부는 좌절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프랑스 정부가 UAE를 위해서 공들여왔던 라팔 전투기의 수출 계획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UAE 공군에 따르면 라팔 전투기에 탑재한 레이더가 성능 미달로 논란을 일으켜 UAE 국방부 측에서는 성능 재검토 클레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과거 UAE 대통령의 공군력 강화 요구로 직접 주문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는 2017년에 첫 기체 수출이 시작되고 2030년까지 약 70여 개가 도입될 상황이었지만 KF-21 전투기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자 프랑스가 유리해졌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6년 개발이 완료될 한국산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차세대 레이더이므로 갈륨질화 A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라팔 전투기의 구형 폐사 레이더보다 뛰어난 성능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데에 성공했죠. 프랑스산 폐사 레이더와 한국산 A사 레이더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A사 레이더와 달리 폐사 레이더는 달아둔 패널이 수동으로 목표물을 찾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며 레이더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파수 변조 모듈과 함께 목표물 탐지 속도에 명확한 한계치를 보이지만 A사 레이더는 패널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탐색 기능을 처리하며 전자식으로 빔을 쏘아 올리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물을 탐색할 수 있고 적 전투기가 시호상공에 나타났을 때 폐사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두 개의 동일한 패널형으로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약 70%의 성능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미국의 방산기업인 레이시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술적으로도 A사 레이더의 제작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죠. 이 분야에서 레이더 반도체 제작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과 미국만이 질화갈륨을 이용한 A사 레이더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유엔이 수출한 건에서 라팔 전투기의 2차 성능 개량안에 대해서도 기술적 한계로 인해 폐사 레이더를 채택하고 말았는데요. 이것은 최악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측은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보단 기존 폐사 레이더를 활용한 성능 개량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최악의 오판이 되어버린 것은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레이더 성능 면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와 비견되는 것을 보였기 때문이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등장은 프랑스 라팔 전투기에게 긴장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최신형 전투기와 수상함에 장착되는 A사 레이더는 신속 정확하게 대상 물체의 거리나 위치 모습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레이더 앞부분에 부착된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각기 다른 역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레이더는 갈륨 비소 증폭기 방식에서 질화갈륨 전력 증폭기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에 있지만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스텔스 형상까지 갖추고 있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는 배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은 연식을 가지고 있고 설계 형상도는 스텔스 진화가 불가능한 유로파이터와 같은 9세대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레이더 반사 즉 RCS를 확고하게 줄여버리는 스텔스 형성을 통해 블록 2 블록 3까지 스텔스 개량을 통한 5세대 잠재성을 갖춘 기체로 평가됩니다. UAE 정부 측이 단 5년 정도만 바라본다면 당장 라팔 전투기 채택이 좋은 선택일 수 있으나 10년에서 20년까지 새로운 전투기체를 수입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라면 KF-21 전투기의 유일한 경쟁자인 미국산 F-35 전투기가 UAE 수출 불허가 된 지금 최적의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죠. UAE에서 라팔 전투기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라팔 전투기의 프로그램 코스트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국내 주요 군사 매체나 언론에서 라팔 가격을 다루며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코스트 수치로 봤을 때 KF-21 전투기보다 연식과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레이더를 장착한 라팔 전투기가 UAE 수출에서 불리한 포지션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바가 있죠.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레이더가 A사 레이더인 와중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약 400억 원 가량 더 비싸고 A사 레이더보다 급이 떨어지는 갈륨 비소 반도체를 이용한 구형 폐사 레이더를 탑재한 것이 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 측은 이미 UAE와 계약을 했으니 수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UAE 공군 측은 또다시 성능 비교를 통한 KF-21과의 전투기 저울질을 시작해버렸죠. 그도 그럴 것이 라팔 전투기의 첫 기체 인도일은 2027년이기 때문에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개발 완료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는 물론 레이더 반도체 기술력이 상위를 웃도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매력을 느낀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기존 A사 레이더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A사 레이더를 개발해 군사 선진국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기존의 서큘레이터 대체 부피는 최대 140배, 무게는 1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송수신을 담당하는 레이더 소자의 모듈 크기를 줄인 것이 한국산 A사 레이더의 특징입니다. 가벼운 경량화의 레이더 증폭 성능 향상까지 이룩한 한국의 기술력을 볼수록 경이롭습니다. UAE는 지난해 수입하간 천궁2에서도 상당한 만족감을 얻었는데요. 그에 더해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에 있어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방산 수입을 한 것은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더욱 상승시켜 주었죠. 더불어 대한민국이 공개한 KF-21 보라매의 초음속 비행 성공은 UAE 협상단이 비밀리에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만든 것이죠. 현재 세계 각국은 전력 증폭기 직접 회로를 반도체 전력 증폭기로 대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래 전 세계 레이더 시장의 규모가 30조 원을 돌파하며 6세대급 A사 레이더도 질화 갈륨 소자에 대해 미국의 레이시언까지 한국산 레이더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UAE 정부는 더더욱 라팔 전투기가 아닌 KF-21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UAE 정부의 대한민국 방산 체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한 KF-21 전투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충성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